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왜 그러셨어요? 무슨 말이니? 난 평소와 같았는데. 선물이요. 어머니가 항상 주시던 것과 달랐잖아요. 그래, 며느리가 뭐라고 하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제가 좀 이상해서요. 아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야. 그게 도리지.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어버이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날씨였지만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아침부터 분주히 아들 내외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 곳곳을 정리했습니다. 어버이날이라고 특별히 뭘 바라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설레더군요. 어머님,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며느리가 건넨 흰색 봉투를 받자마자 느껴진 미묘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봉투의 두께가 예년과 다르지 않았거든요. 정성스럽게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주며 건넨 그 봉투를 열어보니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돈의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제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챙겨줘서.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동네 친구 영자에게 들은 이야기가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너희 며느리가 친정어머니한테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던데 어버이날 선물로 말이야.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못했지요. 영자는 제 표정을 보고 무언가 눈치를 챘는지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이고 날씨 비가 올 것 같네. 우산 가져왔어? 집에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10만 원과 500만 원, 그 차이가 단순히 금액의 차이라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마음의 차이, 정성의 차이였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사는 집이라 다행히 아무도 보는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제 자신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서러운 거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해 따지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러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저 가슴 속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마음은 요동쳤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웃어야 했습니다. 내 아들이 잘 살면 그걸로 됐지. 그렇게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마음 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균열은 점점 더 깊어져 갔고 나중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버이날 이후로 제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자꾸만 제 머릿속에서는 10만 원과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맴돌았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주말에 아들 가족이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였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했던 고등어 조림과 호박전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호박을 채 썰고 고등어는 비린내 없이 맛있게 조리했습니다. 어머님, 음식 준비하셨다고요? 죄송해요. 오늘은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만 들렀다 가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는 현관에서부터 손목시계를 흘끗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실망을 감추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잠깐이라도 앉아서 밥 한 술이라도 먹고 가렴.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꼭 제대로 먹으러 올게요. 며느리는 건성으로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남기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뒤에 남은 아들은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음식은 싸줄 테니 가져가서 먹어.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식탁에 앉아 혼자 준비한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명절마다, 생일마다, 기념일마다 반복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 갈 때면 늘 고급 한우 세트, 명품 가방, 해외여행 상품권 등을 아낌없이 준비했습니다. 반면 저희 집에 올 때는 마트에서 산 듯한 간단한 과일 바구니나
저렴한 떡 한 상자가 전부였습니다. 말투도 달랐습니다. 친정에선 애교 가득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다가도 시댁에선 퉁명스러운 말투로 급히 용건만 마치곤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투명한 존재가 되어버렸나?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바라는 평범한 어머니인데 왜 이렇게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하지? 그렇게 하루하루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쌓여갔고 그 서운함은 점점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견디며 웃는 얼굴로 아들 내외를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장인어른 댁에 먼저 들렀다가 저녁에 어머니 댁에 갈게요. 이미 몇 년째 반복되는 패턴이었기에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 편한 대로 해. 전화를 끊고 나서야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사돈댁은 어떤 대접을 받을까? 평소 며느리의 행동으로 미루어 짐작은 했지만 그날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며느리 친구의 어머니인 박 여사가 저희 동네 마트에서 저를 발견하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김 여사님. 잘 지내셨어요? 추석 준비하러 오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박 여사님도요? 네. 저도 장 좀 보러 왔어요. 근데 김 여사님 며느리가 사돈댁 생신에 해외 호텔 예약했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작년엔 명, 올해는 또 호텔 패키지라니.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해외 호텔 예약이라니. 제 생일에는 문자 한 통으로 생신 축하드립니다라는 형식적인 인사만 받았는데 말입니다. 아, 그런가요? 전 잘 모르겠네요. 겨우 이런 대답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뭔가 눈치를 챈 듯 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괜한 말을 했나 봐요. 죄송해요.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돈댁에는 해외 호텔 예약의 명품백, 고급 코스 요리까지 챙기면서 저에게는 단 한 번도 외식 한 번 초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있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미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는 친정엔 뭐든 아낌없이 쓰고 시댁엔 늘 검소하고 단출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화려한 선물도 비싼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똑같은 마음, 똑같은 정성이었을 뿐인데 누구는 여왕처럼 누구는 들러리처럼 대접받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그날 밤 홀로 누운 침대에서 오랜만에 남편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서러움을 나눌 수라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마저도 어려워졌습니다. 여보, 나 정말 서러워. 베개를 꼭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서러워하는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눈물은 자꾸만 흘러내렸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버이날의 그 사건 이후로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며느리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예전처럼 반갑게 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 언제든 와도 좋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냉장고를 열어 무엇을 준비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지난번 준비했던 음식들이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냉장고에 들어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다이어트 중이라며 거의 먹지 않았고 아이들은 엄마가 집에서 더 맛있는 거 해준대요 라고 했었지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잘 사는 게 낫지.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아팠습니다. 요즘은 잠들기 전마다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참을 일인가? 평생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조용히 살아온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겠지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연히서 한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그린 내용이었는데 그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자신의 서운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드라마 속 시어머니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존중은 주고받는 거예요. 한쪽만 참는 건 존중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TV를 끄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참아온 건 정말 이해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두려움과 체념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달력을 보니 곧 며느리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달 후에는 제 딸의 생일도 있었지요. 문득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점점 그 생각은 구체화되었습니다. 받은 만큼만 주는 게 뭐가 잘못된 걸까? 그날 밤 잠들기 전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의 결심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억울하게 참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받은 만큼만 주자. 그것도 공평하잖나. 예금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과 제가 평생 모아온 돈이 있었습니다. 넉넉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제 계획을 실행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서랍에서 다이어리를 꺼내 며느리의 생일과 딸의 생일을 표시했습니다. 며느리 생일은 2주 후, 딸 생일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두 날짜 옆에 각각 5만 원과 500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숫자를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과 이제는 공평하게 대우받고 싶다는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행에 가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500만 원은 딸을 위한 통장에 넣어두고 며느리를 위한 5만 원은 새 지폐로 교환했습니다. 은행원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봉투 2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평범한 흰색 봉투, 다른 하나는 고급스러운 금색 봉투였습니다. 각각의 봉투에 며느리에게와 내 딸에게라고 써넣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치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행동이 옳은 건지 아니면 그저 치졸한 복수심에 불과한 건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그저 공평하게 대하는 것. 창가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제가 이런 작전을 세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보다 행동이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있는 법이지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구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 아들의 반응, 그리고 나중에 있을 딸의 놀라움까지.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언가를 마침내 표현할 수 있게 된 것 같은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디데이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며느리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기에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고 가벼운 마음으로 손주들을 위한 간식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식사하러 오세요. 아침부터 걸려온 며느리의 전화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준비하고 갈게. 작은 흰색 봉투를 손에 쥐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며느리의 생일 선물로 그녀가 좋아하는 스카프나 화장품 세트를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 안에는 생일 분위기가 물씬 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며느라. 저는 준비해온 봉투를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매년 이렇게 챙겨주시고. 요즘엔 현금이 최고라길래 마음에 드는 거 사. 며느리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든 5만 원을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란 듯, 당황한 듯, 그리고 약간은 화가 난 듯한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억지로 웃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이런 반응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 끝까지 밀고 나가야 했습니다. 밥 먹자. 배고프구나. 식사 시간 내내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아들은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웃음도 어색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 며느리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그 미소에는 어딘가 모르게 서글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편치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왜 그러셨어요? 무슨 말이니? 난 평소와 같았는데. 선물이요. 어머니가 항상 주시던 것과 달랐잖아요. 그래, 며느리가 뭐라고 하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제가 좀 이상해서요. 아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야. 그게 도리지. 전화를 끊고 난 후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 생일 이후 집안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들은 평소보다 자주 전화를 걸어왔고 며느리는 조금 더 조심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약간의 죄책감과 함께 다가올 딸의 생일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마침내 딸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딸은 결혼 후 다른 도시에 살고 있어 자주 만나진 못했지만 항상 제 생일과 어버이날에는 잊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올해도 평소처럼 점심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머리도 새로 하고 딸이 선물해준 옷도 입었습니다. 그리고 금색 봉투에 넣은 500만 원이 든 통장을 작은 선물 상자에 넣어 리본으로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딸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는 딸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우리 딸 생일인데 엄마가 좀 신경 써야지. 식사를 하면서 딸의 근황을 들었습니다. 일도 잘 되고 있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케이크가 나온 후 저는 준비해간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생일다. 내 딸. 엄마, 매번 이러시면 어떡해요? 제가 뭘 더 바라겠어요? 딸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선물 상자를 받았습니다. 리본을 풀고 상자를 열자 통장이 나왔습니다. 딸은 의아한 표정으로 통장을 펼쳐보더니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500만 원이라니. 넌 늘 엄마한테 진심 어린 마음을 줬잖니. 난 그 마음이 고마워서 주는 거야.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렇게 큰 돈 주시면 안 돼요. 저 부족함 없이 살고 있어요. 엄마 마음이야.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집에 가는 길이야. 오늘 너희 누나 생일이라 같이 식사했지. 누나한테 어떤 선물 주셨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마도 딸이 너무 놀라서 아들에게 전화했나 봅니다. 그냥 평소처럼 선물 줬지. 아니에요. 그냥요. 전화를 끊고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며느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 마음 속 계획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며느리의 발걸음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그녀는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차를 준비해 내왔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님, 혹시 형님한테 500만 원을 선물하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딸 생일이라 특별히 챙겨줬지.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당혹감과 서운함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어머님, 제 생일에는 5만 원을 주시고 형님한테는 500만 원을 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강렬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 그냥 주고 싶은 만큼 줬을 뿐이야.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며느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서둘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들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 하지만 아들은 이미 상황을 짐작한 듯 했습니다. 그는 며느리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누나 생일 선물 때문에 그래?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누나한테 500만 원이라니. 그게 왜 내 딸인데 주고 싶은 만큼 주면 안 되니? 그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이 사람한테는 5만 원만 주시고. 말을 흐리는 아들을 보며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니? 긴장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결국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먼저 그랬으니까.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버이날에 어머니한테는 10만 원 드리고 장모님한테는 500만 원짜리 가방 선물한 거 어머니가 다 아시더라고.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어버이날과 지금의 상황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울 복수가 본격적으로 먹히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말을 더듬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마음 속으로는 승리감을 느꼈지만 얼굴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법이지. 나도 내 딸이 소중하니까. 그 말에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한 듯 연락도 뜸했고 아들만 가끔 전화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약 2주가 지난 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저는 놀랐지만 미소로 반겼습니다. 아니야. 들어와. 아들은? 손주들은? 오늘은 저 혼자 왔어요.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거실에 앉은 며느리는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버이날에 정말 잘못했어요. 친정엄마와 어머님을 차별해서 대한 것. 이제야 그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돼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 됐어. 이건 작은 선물이에요. 받아주세요. 며느리가 내민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스카프가 들어있었습니다. 비싼 것 같진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이 담긴 것 같아 고마웠습니다. 고맙구나. 잘 쓸게. 그날 이후 며느리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더 자주 하고 가끔은 주말에 손주들을 데리고 불쑥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명절 전에는 미리 전화했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작은 선물, 따뜻한 말 한마디, 명절 전 전화 한 통.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마음이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 법이니까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 엄마가 많이 달라졌죠? 그런 것 같구나. 너희 집은 평화로워? 네, 그 사람이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아들의 말에 제 마음은 뿌듯했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서로 이해하면서 사는 거야. 아들은 감사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어머니의 지혜에 대한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와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진심 어린 변화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미안함에서 비롯된 행동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어버이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작년에 그 사건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이번 어버이날에는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왔고 손주들은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올해 어버이날 선물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받아주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작년과 같은 금액이 아닌 더 많은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더 이상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나는 돈보다 너희들의 마음이 더 고마워. 며느리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작년에 어머님께서 하신 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어머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는 돈보다 마음이 더 서러웠어.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님. 그날 밤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에 제 결심이 옳았는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더 성숙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때로는 침묵보다 행동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거울 복수는 단순한 안갚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해주신 말씀 계속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진심으로 어머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부족했던 며느리 용서해주세요. 문자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 위에 서 있는 법이지요. 평등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며느리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말이지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모두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방 안에 혼자 남은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기대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사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